안녕하세요. 저는 신기정이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고 박사과정 3년차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제목은 Mining Large Dynamic Graphs and Tensors입니다. 5분 정도 제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편의 논문을 각각 한 15분 정도씩 들여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팩트 체크 같은 질문들은 발표 중에 언제든지 끊고 해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래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페이스북, 링크드인 같은 소셜 네트워크들도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아마존, 이베이에서의 구매 내역 같은 것들도 이제 바이퍼타이트 그래프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싶은 이제 그런 리얼 월드에 있는 그래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성은 그런 데이터들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발표하길 자기네들은 2 빌리언 이상의 monthly active user를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드의 개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엣지의 개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5억 개 이상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드의 개수이기 때문에 엣지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맺고 있는 친구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제 구매했던 상품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제 새로운 노드가 들어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엣지가 추가되기도 하고 엣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동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 세 번째 특성은 이제 다양한 부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구매 내역을 보게 되면 이제 구매 내역에 단순히 누가 무슨 아이템을 샀다 이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샀는지, 그리고 이제 평점을 매겼으면 몇 점을 매겼는지, 리뷰를 썼으면 어떤 텍스트를 썼는지, 이런 다양한 부가 정보들을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부가 정보 없는 그래프들의 경우에는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우에 해당하는 유저가 컬럼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샀으면 1, 사지 않았으면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부가 정보를 가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다차원 행렬, 즉 텐서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유저가 이 아이템을 이제 해당하는 시간에 샀다. 그러면 1, 사지 않았으면 0. 이런 식으로 이제 다차원, 3차원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시간 정보 말고 이제 평점 정보도 있다. 그럼 4차원 텐서. 그리고 리뷰 텍스트 정보도 있다 하면 5차원 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차원 텐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연구의 가장 큰 질문은 이렇게 크고 변화하는 그래프와 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그래프와 텐서 데이터들은 이제 유저의 행동을 기록하는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태스크로는 이제 이것들의 구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아노말리, 즉 이상점들을 탐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 기반이 되는 유저의 행동들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지, 이렇게 좀 이런 세부적인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 이제 데이터 구조의 특이한 구조가 어떤 아노말리의 존재를 시그널링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노말리의 존재가 스트럭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모델링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아노말리를 찾는 것과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도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인데요. 저는 주로 이제 그래프와 텐서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트럭처 애널리시스, 아노말리 디텍션, 그리고 비헤이비얼 모델링이라는 태스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제가 좀 이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테크니컬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부터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제목은 Waiting Room Sampling for Accurate Triangle Counting in Real Graph Streams라는 제목으로 작년 ICDM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즉 서로 연결된 세 개의 노드는 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 삼각형의 개수는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 스팸 디텍션, 큐리 옵티마이제이션 등 이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 때문에 삼각형 개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은 이제 인풋 그래프가 작고 픽스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데이터들은 크고 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존 연구들은 이제 스트리밍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스트리밍 모델에서는 엣지들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한 번에 하나씩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들의 순서는 이제 랜덤한 순서일 수도 있고요. 가끔은 adversarial한 순서를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저희 가정은 이제 스트림 자체는 엄청 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메모리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 모든 엣지를 저장을 할 수 없다라는 리미티드 메모리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는 저희의 생각은 이제 이 두 번째 가정이 조금 너무 스트릭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엣지가 스트림되는 순서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가 하나하나씩 추가되는 다이내믹 그래프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엣지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거를 스트리밍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순서는 이제 엣지가 시간 순으로 이제 스트리밍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엣지가 시간 순으로 흐르는 조금 완화된 스트림 모델을 고려합니다. 저희가 이런 엣지들의 특정 순서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이런 템포럴 패턴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템포럴 패턴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템포럴 패턴들을 이제 삼각형 카운팅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템포럴 패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 개념을 정의를 하면요. 이 개념은 이제 한 삼각형의 타임 인터벌이라는 건데요. 이제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개의 엣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엣지의 도착 순서 빼기 이제 첫 번째 엣지의 도착 순서 이것으로 타임 인터벌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엣지 스트림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노드가 하나의 삼각형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타임 인터벌은 7 빼기 2, 이제 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의 리얼 월드 그래프에서 이 삼각형들의 타임 인터벌의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낸 것이 이제 엣지들이 이 시간 순서 크로놀로지컬 오더로 흐를 때랑 엣지들이 랜덤 오더로 흐를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에버리지 타임 인터벌이 이 시간 순으로 흐를 때 절반 이하로 작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분포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분포가 이제 인터벌이 작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패턴을 템포럴 로컬리티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 템포럴 로컬리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요. 그래서 엣지가 주어졌을 때 그 엣지는 이제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엣지보다는 시간상으로 가까이 있는 엣지랑 삼각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제 미래에 추가될 엣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미래에 추가될 엣지는 이제 저희가 먼 과거에 추가된 엣지보다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엣지랑 삼각형을 형성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템포럴 로컬리티를 삼각형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지컬리는 엣지가 로컬리티가 있다는 말은요. 네. 노드가 연결이 돼가지고 페이스북 같은 게 되면은 연결돼 있는 거가 어떠한 커넥션이 일어났었으면은 네. 짧은 시간 내에 더 일어난다. 그런 피지컬 미닝 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컬리티는 이런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에서의 로컬리티가 아니라 이 시간축으로 봤을 때의 로컬리티라서요. 이제 새로운 엣지가 추가를 됐으면 가까운 미래에 이 엣지랑 삼각형을 형성할 엣지들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이런 임피리컬한 패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인풋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순으로 엣지가 흐르는 그래프 스트림이고요. 저희의 어썸션은 최대 K개의 엣지까지만 저희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글로벌 삼각형 개수와 로컬 삼각형 개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제 글로벌 삼각형이라고 하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거고, 로컬 삼각형이라고 하면 각 노드에 인접한 삼각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시면 이제 글로벌 트라이앵글은 총 4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 오렌지색 노드는 이제 2개의 삼각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 오렌지색 노드의 로컬 트라이앵글 카운트는 2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글로벌 트라이앵글 개수와 로컬 트라이앵글 개수를 동시에 에스티메이트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뒷부분에서는 좀 글로벌 트라이앵글 카운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큰 흐름은 이제 기존 연구 방법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델타는 이제 저희의 삼각형 개수에 대한 추정치를 뜻하고요.
이제 PUVW라는 것은 노드 U와 V와 W로 형성된 삼각형이 있을 때 그 삼각형을 저희 알고리즘이 발견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엣지가 도착한 단계입니다. 이제 새로운 엣지가 도착을 했으면 이제 기존 엣지들 중에 샘플링된 엣지들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엣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 새로운 엣지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메모리에서 찾아서 그러한 삼각형을 찾을 때마다 저희의 추정치를 이제 1 over its probability, 그러니까 그 확률의 역수만큼씩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추정치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전을 던져서 이 삼각형을 메모리에 저장을 할지 아니면 그냥 버려버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다 저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동전을 던져서 그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은 이 세 번째 샘플링 스텝을 위한 새로운 샘플링 알고리즘을 제안을 한 거고요. 이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삼각형 개수를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expected value가 이제 진짜 삼각형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어썸션을 하면 이제 이거 저희의 추정치의 베리언스는 이제 각 삼각형이 발견될 확률의 역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싶으면 각 삼각형이 발견될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적합한 샘플링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 확률을 높이는 것이 성능을 높이는 주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각 삼각형이 발견될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목표를 위해서 temporal locality라고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temporal locality에 따르면 이제 추가될 엣지들은 먼 과거에 저장된 엣지들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도착한 엣지들과 삼각형을 이제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엣지들을 유니폼한 확률로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엣지들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둬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 이름을 이제 웨이팅 룸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팅 룸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메모리를 이제 웨이팅 룸, 즉 대기실과 리저버, 저수지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기실에는 항상 최신 엣지들을 저장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엣지들 중에 샘플링 된 것들만 저수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지금 80번째 엣지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 가장 최근에 도착한 엣지들 79번, 78번, 77번, 76번은 전부 대기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엣지들 중에 샘플링 된 것들만 저수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엣지가 도착을 하면 저희는 이 대기실에서 가장 오래된 엣지들을 쫓아내고요. 그 자리에 새로 도착한 엣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쫓겨난 엣지에 대해서 동전을 던져서 이거를 저수지에 저장을 할지 그냥 버려버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저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기존의 저수지에 들어있던 엣지를 하나 골라서 그것과 교체를 해버리고 교체된 엣지는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의 알고리즘의 오버뷰였고 방금 제가 리플레이스 할 때는 따로 폴리시가 없나요?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선택해서 리플레이스 하시나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확률은 이제 논문에 적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스토어하기로 결정이 되면 이제 저수지에 저장된 것 중에 이제 유니폼하게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약간 임의로 결정하게 되면 저희 이제 프루프 같은 게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유니폼하게 하나를 골라서 걔랑 대체를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은 저희 큰 알고리즘 흐름의 세 번째 샘플링 단계를 설명드림으로써 저희 알고리즘의 이제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실험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최신 알고리즘 2개와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5개의 리얼 월드 그래프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버짓을 이제 전체 그래프 스트림에 있는 엣지의 10%만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메모리 공간 중 10%의 공간을 이제 대기실로 쓰고 나머지 90%의 공간을 저수지로 쓴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이 보여주는 것은 각각의 알고리즘으로 얻은 추정치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이 주는 이제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이 추정치들의 평균은 이제 실제 삼각형 개수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보시면 저희 알고리즘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베리언스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알고리즘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해 드릴 때 이제 삼각형이 발견될 확률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랫은 실제로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했을 때 몇 개의 똑같은 메모리 버짓하에서 얼마나 많은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같은 메모리 공간을 써서 최대 3배의 더 많은
삼각형을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을 하면 저희 알고리즘이 좀 더 많은 삼각형을 기반으로 삼각형의 개수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삼각형 개수와 로컬 삼각형 개수에 대해서 이제 각 알고리즘 간의 정확도를 비교를 한 거고요. 이제 X축인 이제 메모리 버짓과 관계없이 저희 알고리즘이 항상 가장 정확하게 삼각형을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의 결론은 이제 저희가 템포럴 로컬리티라는 임피리컬한 패턴을 발견을 했고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삼각형 카운팅을 더 정확하게 하는 알고리즘인 웨이팅룸 샘플링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저희 알고리즘이 베리언스가 작은 불편 추정량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에스티메이트와 업데이트 하실 때요. 네, 맞습니다. 왜 원오버 프로버빌티 집어넣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네. 저희의 목표는 이제 불편 추정량을 주는 것이 목표거든요. 이제 불편 추정량 증명을 살펴보시면 각 삼각형에 대해서 그 삼각형에 의해서 이 카운트가 업데이트되는 그 expected value가 1이면은 삼각형 개수만큼 정확한 이제 expected value 값이 삼각형 개수와 같아지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만약 여기서 카운트를 1만 증가시키게 되면 저희가 항상 이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삼각형을 발견을 했을 때는 이제 1 over its probability만큼 그걸 증가시키게 되면 저희가 이 확률과 이 증가분을 곱하게 되면 이제 1 over p 곱하기 p가 돼서 이제 expected increase는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당 expected increase가 1이기 때문에 저희 삼각형이 불편 추정량을 준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프로세스는 그냥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하고 거의 같은 거죠? 제가 메트로폴리스라는 알고리즘을 잘 모르는데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에 맞으면 억셉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젝트하고요. 그건 스탠다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아닙니까? 여기 샘플링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뭐 저희가 뭐 맞으면 이제 뭐 안 하고 틀리면 안 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이제 그 확률에 따라서 그냥 이제 그 확률로 이제 대체를 하거나 안 하거나. 네.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는 확률표 추정 목적이기 때문에 벗어나면은 이렇게 리젝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확률표 추정 개념이라기보다는 엣지 자체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확률을 추정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결과 비교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어떤 거는 차이가 되게 개선이 많이 되고 어떤 거는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템포럴 로컬리티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그게 데이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분석한 좀 이렇게 뎁스 있게 분석한 인투이션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이메일은 좀 덜 되고. 네, 이제 제가 뭐 특허는 좀 잘 되고. 다른 게 약한 이유는 잘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사이테이션 네트워크가 강한 이유는 설명을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페이퍼가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이제 엣지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이테이션을 저희가 엣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엣지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래프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엣지들이 근데 이제 한 노드에 인접한 엣지이기 때문에 서로 삼각형을 이룰 확률이 높은데 이제 걔네들이 거의 시간상으로 이제 붙어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테이션 그래프에서는 특히 이 템포럴 로컬리티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아카이브가 활성화되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최근 나오는 페이퍼들이 아카이브에 일단 올려놓고 네. 한꺼번에 사이트가 확 많이 생기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면 이제 하키 한번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공개되고 또 한참 후에 있다 또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패턴을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이렇게 분석해보면 재밌을 것 저도 같아요. 참 궁금한데 저는 일단 데이터셋은 여기 아카이브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 뭐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를 고려를 하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저도 일단 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네. 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거를 거의 다 커버하면서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영역을 이렇게 보고 있나요? 이제 제 생각에 기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각 삼각형이 샘플될 확률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특히 이 메스코트라는 알고리즘은 모든 삼각형이 이제 발견될 확률이 전부 균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삼각형 중에 균일하게 이제 저희가 샘플들을 발견을 하는 거고요.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템포럴 로컬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템포럴 로컬리티가 있는 삼각형들은 더 많이 찾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삼각형들은 조금 이제 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간을 대기실에 할당을 하고 이제 저수지로 쓰는 공간에 예를 들면 이 트위스트 임프루브드라는 알고리즘은 모든 공간을 다 저수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부 공간을 대기실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손실이 있는데 이제 대기실에 의해서 얻는 삼각형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뭐 균일하게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템포럴 로컬리티가 있는 삼각형을 좀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일도 그렇고 저기 어떤 유튜브의 어떤 동영상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좀 롱테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약하게 샘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룸 사이즈를 조정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이제 룸을 작게 쓸수록 롱테일에 조금 더 웨이트를 주는 거고요. 룸을 많이 쓸수록 이제 템포럴 로컬리티가 있는 삼각형에 조금 더 가중치를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 비율을 이제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임피디컬리 한 10% 정도를 대기실로 썼을 때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네. 직관적으로는 이게 템포럴 코이런스가 높으면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템포럴 텐소 디렉션도 있고요. 네. 프로덕트 디렉션도 있고 뭐 레코멘드도 있어서 그냥 텐소로 카티션 프로덕트 쭉 하셨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코릴레이션도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네. 클로즈 코이런트 코릴레이트 됐다는 게 네. 네. 세만티컬리 서로 클로즈 프록시미티를 얘기하니까 가까운 거가 서로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텐서로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타임뿐 아니라 어느 디렉션이든지 네, 프록시메이트 네. 정의가 클로즈리 코릴레이트 됐던 소리 아닙니까?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추럴 오더링을 할 수 있지만 네, 상품이나 바이럴 같은 거가 있으면요. 아니 예를 들면 상품이나 사람 같은 거는 저희가 오더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텐서로 표현을 할 때 저희가 프록시미티 임의로 오더링을 할수 순서를 있죠. 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만틱 오더링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보시면 저희 알고리즘이 약간 스트림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상황에서 이제 동작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도 이제 얼마 이상으로 못 쓰고 데이터도 전체를 액세스할 수 없고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액세스를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유사도를 가지고 뭐 정렬을 한다. 이런 과정들로 이제 전부 이제 스트리밍 프로세싱 하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 알고리즘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에 답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이 어썸션 위에서 이제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에서 동작하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이 물론 잘 작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제약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뭐 프록시미티로 오더링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더링이라는 것을 타임 시리즈 에스펙트에 국한해서 보신다는 거군요. 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네. 메모리 사이즈가 리미티드가 되었는데 네, 이게 네. 이제 사실 그 메모리 리미티드 사이즈에 따라서 그 좀 커지면 커질수록 로컬리티를 안 해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여기 이제 X축이 여기서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점이 한 전체 데이터의 40%를 샘플링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아마 데이터의 5%밖에 이제 샘플링을 못하는 경우일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늘리면 모든 알고리즘들이 다 개선이 됩니다만 여전히 저희 알고리즘이 네, 조금은 더 네, 낫습니다. 정확히 이 퍼센티지로 제가 비교를 하지 않아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룸 사이즈 알파를 결국엔 10% 정도로 했다고 했는데 네, 네. 그 사실 데이터를 어느 정도 좀 보면 그 알파 값을 좀 추정할 수 있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는 네. 너무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알파를 조금 이제 어댑티브하게 결정을 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그 불편 추전량을 주기 위해선 이 PUVW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을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댑티브하게 하다 보면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확률을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편 추정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 방향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 개의 소스에서 한 개의 데스티네이션으로 엣지가 흐르는 걸 가정했는데요.
이제 여러 개의 소스에서 여러 개의 머신으로 엣지가 이제 스트리밍이 될 때 어떻게 삼각형을 예측할 것인지. 그리고 방금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엣지가 항상 추가되는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트림에 엣지 어디션뿐만 아니라 엣지 딜리션들도 있어서 이제 엣지가 삭제되는 정보도 이제 스트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삼각형의 개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관련 연구를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제목은 Fast Dense Block Detection in Tensors with Quality Guarantees고요. 재작년 ECML PKDD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TKDD라는 저널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리스라는 사람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앨리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이제 리뷰의 수도 적고요. 굉장히 평점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앨리스는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짜 리뷰를 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더 전문가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가짜 리뷰 사이트들은 주로 이제 가짜 어카운트드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계정들의 풀을 갖고 있고 이 가짜 계정들이 앨리스 레스토랑에는 5점짜리 리뷰를 주고 이제 경쟁사에게는 1점짜리 리뷰를 주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레스토랑과 어카운트로 구성된 이제 바이퍼타이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이제 로우랑 컬럼 오더링은 제 마음대로 했는데요. 잘 로우와 컬럼을 오더링하게 되면 이런 이제 부정 행위들은 이제 이런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상의 이제 덴스 블락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정 행위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덴스 블락을 이제 그래프에서 추출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약간 정확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프에는 내추럴리 형성된 덴스 블락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덴스 블락들은 코어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덴스 블락과 이제 부정행위에 의해서 형성된 덴스 블락이 혼재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덴스 블락을 피해서 부정행위에 의해서 형성된 덴스 블락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시간 정보를 사용을 하여서 데이터를 텐서의 형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덴스 블락을 보게 되면 이 시간축으로는 굉장히 스파르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된 덴스 블락들은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정행위에 의해서 생성된 텐서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축으로도 굉장히 덴스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행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금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1년에 걸쳐서 리뷰를 5개 써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텐서로 모델링을 하고 텐서상에서 덴스한 블락을 찾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부정행위에 의해서 생성된 덴스 블락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예제에선 저희가 이제 시간 정보를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시간 정보 말고도 이제 옐프의 경우에는 뭐 IP 어드레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 정보가 있고 이제 리뷰를 썼으면 키워드 정보도 있고 이제 뭐 평점 정보도 있고 이제 이런 데이터 이런 다양한 부가 정보를 써서 이제 3차원 이상의 4차원, 5차원, 6차원 텐서로도 이제 모델링을 해서 덴스 블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 데이터들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의 다양한 덴스 블락들은 이제 다른 아노말리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실험 결과 섹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의 목표는 어떤 대용량의 고차원의 텐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덴스한 블락, 즉 덴스한 서브 텐서를 찾아내는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용어를 정의를 하자면요. 저희가 이제 인풋 텐서에 대해서 알파벳 R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덴스 서브 텐서는 이제 B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덴스 서브 텐서의 사이즈는 그 각 변들의 길이의 합으로 표현을 하고요. 볼륨은 각 변 길이들의 이제 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 덴스 블락의 매스, 즉 질량의 경우에는 그 덴스 블락에 속한 엔트리들의 합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이제 리서치 프로블럼이 어떻게 이제 덴시티 매트릭을 정의를 할 것이냐 이건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뭐 특정 덴시티 매트릭을 정의하기보다는 기존에 제한된 덴시티 매트릭에 골고루 잘 정의되는 플렉서블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블럼 데피니션입니다. 인풋 텐서 R이 주어졌고 덴시티를 측정하는 방법인 이 메저 로가 주어졌고요. 이제 저희는 K개의 덴스 블락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고려한 사항들인데요. 저희는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linear time에 작동하는 알고리즘, 즉 데이터 사이즈에 정비례하여서 수행 시간이 증가하는 알고리즘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알고리즘이 단순한 휴리스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프록시메이션 개런티를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덴시티 매트릭에 잘 작동하는 플렉서블한 알고리즘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알고리즘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인 mzoom이 이 모든 requirements들을 만족한다는 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 알고리즘이 한 개의 덴스 블락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reedy search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전체 인풋 텐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슬라이스를 제거할지는 이제 덴시티가 맥시마이즈 되는 슬라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를 하나하나 지우고요. 이 슬라이스를 지울 때마다 이제 덴시티가 얼마였는지를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전부 지우고 난 다음에는 덴시티가 맥시마이즈 됐던 이제 서브 텐서를 기억을 해서 그것을 리커버해서 이제 이것을 아웃풋으로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뭐 이제 greedy 알고리즘이라서 빠르긴 빠른데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성질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density 메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놓여 있는 슬라이스들 중에는 이제 매스가 가장 작으니까 그 엔트리의 합이 가장 작은 슬라이스를 지우는 게 항상 덴시티를 이제 가장 많이 증가시키거나 가장 조금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디 서치를 할 때 모든 슬라이스를 다 트라이 해볼 필요가 없이 각 방향에서 가장 매스가 작은 것만 트라이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굉장히 간단한데 저희 알고리즘이 그래도 어떤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개런티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말하는 것은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1 over n 어프록시메이션 개런티를 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n은 텐서의 차원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이제 저희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견된 서브 텐서의 덴시티가 이제 실제 덴시스트 서브 텐서의 덴시티보다 최소한 1 over n 정도는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매트릭스를 사용했으면 이제 이게 1 over 2가 되고요. 이제 저희가 뭐 3차원 텐서를 사용했으면 1 over 3가 되고 이런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개런티가 있습니다. 뭐 저희 알고리즘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어프록시메이션 개런티는 있지만 저희 알고리즘이 항상 로컬 옵티멈을 반환한다는 그런 개런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방금 이제 그리디 서치로 찾은 이제 서브 텐서를 시드로 해서 이제 로컬 미니멈에 도착할 때까지 로컬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옵셔널 포스트 프로세싱이긴 한데 이렇게 로컬 설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찾은 블락의 인근에 있는 이제 로컬 옵티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덴스 블락을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덴스 블락을 여러 개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텐서를 찾고 이제 그 첫 번째 블락에 해당하는 엔트리들을 인풋 텐서에서 없애고 두 번째 블락을 찾고 두 번째 블락에 해당하는 엔트리들을 인풋 텐서에서 없애고 세 번째 블락을 찾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텐서들이 겹쳐서 이렇게 두 번째 노란색 텐서처럼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귀퉁이를 리커버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알고리즘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저희 인풋 데이터에 있는 이제 0이 아닌 엘리먼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러닝 타임이 리니어하게 정비례하여서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왼쪽 플랫이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플랫은 이제 차원이 증가할 때 거기에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멘셔널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로그에 비례하여서 이제 리니어보다 좀 더 느리게 서블리니어하게 수행 시간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이제 확장성이 좋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저희 알고리즘을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들과 성능과 시간 측면에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야후 뮤직 리뷰 데이터를 썼고요. 세 개의 플랫인데 세 개의 플랫에선 저희가 다른 덴시티 메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덴시티 메저와 관계없이 저희 알고리즘이 정확하고 이제 같은 정확도를 보이는 컴페티터들보다 최대한 100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이터에서도 100%까지는 죄송합니다. 100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 게인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덴시티 메저와 관계없이 플렉서블하게 잘 작동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실제 데이터에서 어떤 아노말리들을 찾아내는지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리안 위키피디아의 이제 수정 내역에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찾아낸 블락들 중에 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11명의 유저가 10개의 페이지를 16시간 안에 2300번 수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edit 뭐라고 하는데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고치면 이제 반대쪽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다시 고치고 이런 싸움이 붙은 것들을 저희 알고리즘이 포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잉글리시 위키피디아에 저희가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결과인데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의 블럭은 이제 8개의 계정이 12개의 페이지를 이제 250만 번 수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위키피디아에 존재하는 이제 봇들의 액티비티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이제 네트워크 접속 이력 TCP 덤프에 이제 적용한 경우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용한 이 TCP 덤프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레이블드 데이터라서 저희가 정확도를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찾은 이제 탑에 리스트된 블록들은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네트워크 인트루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앱 마켓 리뷰 데이터에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댄스 블럭은 이제 9개의 어카운트가 1개의 상품에 대해서 22시간 내에 370개의 리뷰를 작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전부 스팸 리뷰들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알고리즘이 굉장히 실제 생활에서 그래도 좀 미닝풀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레스토랑 있었고 유저가 있었고 네. 타임이 있었을 때요. 네. 거기에 어제이슨스 매트릭스 써가지고 에센셜리는 스파스 어제이슨스 매트릭스의 트리 다이고널라이즈 폼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댄스 한 곳에 뭐 프로드 디텍션 하시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대각화를 하진 않습니다. 시키는 게 거의 같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로우와 컬럼을 리오더링 한다기보다는요. 이제 저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슬라이스를 지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지워버리고 이제 남은 슬라이스들로 구성된 서브 매트릭스 혹은 서브 텐서가 근데 수학적으로는 같은 거 아닙니까? 어제이슨스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걸 한데 클러스터 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시잖아요. 슬라이싱 해가지고요. 조금 이제 클러스터랑 차이가 있다면 이제 클러스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커뮤니티 디텍션 같은 알고리즘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릭스를 이제 리오더링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노드들을 어떻게 클러스터로 배분할까 이제 조금 더 커뮤니티 디텍션에 가깝고요. 저희 알고리즘은 여기가 이상점이다. 여기만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거기는 이제 모든 로우와 컬럼에 디펜던트한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저희는 이제 그냥 아노말리가 아닌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아노말리만 찾는 조금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에서는 그 스파스한 거를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라는 개념이 있고 이쪽은 타임 텐서 디렉션에 있어서는 프로드 디텍션에서 한데 이렇게 클러스터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강하니까요. 타임 디렉션에서요. 그래서 거기는 슬라이싱이 잘 먹겠군요. 타임 쪽으로 클러스터가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싱 거의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겠군요.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돌아간 로직이 맥시마이즈 하는 놈 골라내고 빼내고 그 다음 거 자꾸 빼내고 하다 보니까 네네. 프리시전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리콜 네. 측면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라미터 주는 거에 따라서 어떠신가요? 네네. 리콜의 커버 정도는.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다른 데이터들은 어떤 이런 레이블 데이터가 아니라서 저희가 리컬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이제 이 네트워크 인트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이 전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프리시전과 리컬을 이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시전 리컬 커브라고 이제 약간 AUC랑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성능이 이제 뭐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단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는 다양한 아노말리들이 있고 이제 모든 아노말리들이 다 댄스 서브 텐서를 구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알고리즘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퍼의 결론은 이제 저희가 MZOOM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이제 이 알고리즘이 고확장성이고 정확하고 다양한 매저들과 잘 작동하도록 플렉서블하고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계속 확장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MZOOM 같은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핏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너무 커서 메모리에 핏하지 못하고 이제 디스크나 혹은 HDFS 같은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돼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런 퀄리티의 손실 없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문이 이제 작년 위즈덤 학회에 저희가 내보냈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저희가 텐서가 스태틱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텐서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경우 저희가 인풋 텐서가 하나 바뀔 때마다 새로 댄스 블럭을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매번 배치 프로세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업데이트하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문이 작년 KDD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의 목표는 이제 크고 동적인 그래프와 텐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스트럭처 애널리시스, 아노말리 디텍션, 비헤이비얼 모델링 이 세 가지 이제 서브 태스크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접근법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알고리즘, 그리고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하둡 같은 데 위에서 작동하는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논문이나 이제 논문에 사용된 코드들은 전부 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알고리즘들이 그 패럴렐하거나 혹은 디스트리뷰티드한 시스템에서 동작을 하려면은 변화가 네. 특히 어떤 점들이 네. 필요한가요?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알고리즘이 하둡 위에서 돌아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M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이터레이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둡은 이터레이션 수가 많으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새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이제 D큐브라는 알고리즘인데요. 그 알고리즘은 아까 M줌은 저희가 그리드 설치를 할 때 한 번에 슬라이스를 하나씩 지웠잖아요. 근데 D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스들의 에버리지 디그리를 구해서 이 에버리지보다 작은 것들을 한 번에 이제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 수가 이제 로그 사이즈에 비례를 하고요. M줌은 이터레이션 수가 이제 사이즈에 비례를 했는데 이제 D큐브는 로그 사이즈에 비례를 하고 그 저희가 증명을 하기를 M줌과 똑같은 어프록시메이션 개런티를 여전히 갖는 것으로 저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트라이앵글 카운트가 증가되게 되려면은 그게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서로 연결되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냥 네. 부역해서 이해하는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트라이앵글 카운팅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보통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엣지의 개수가 증가를 할 때 트라이앵글 수는 얼마나 빠르게 증가를 하냐입니다. 그래서 엣지가 예를 들어 2배 증가하는데 트라이앵글 수는 뭐 10배 증가를 할 수도 있고 똑같이 2배 증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엣지의 수에 엣지의 수가 증가하는 폭에 비해서 삼각형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는 이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이 좀 더 클러스터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할 텐던시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클러스터링 코이피션트라고 부르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에서 많이 쓰이는 메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엣지 수에 비해 삼각형 개수가 유난히 많으면 이제 이 노드들은 이제 조금 더 랜덤 그래프보다는 이제 클러스터드된 그래프에 가깝다. 이제 그런 것들을 메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ensity 제일 높은 블락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density가 값이 제일 큰 싱글 엘리먼트를 고르면 제일 네.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답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density measure가 이제 저기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말하는 traditional density measure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값이 큰 싱글 엘리먼트 하나만 찾으면은 그게 무조건 맥시마이즈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density measure는 그 traditional density measure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한 다른 density measure들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삼각형 찾으실 때 네네. 템포럴 로컬리티 할 때 네네. 아무튼 가까운 거에서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긴 한데 네네. 그 분포가 혹시 어떤 형태를 따른다거나 뭐 그걸 예측을 해서 뭔가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뒤에 뭐 조절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저희가 그 임피리컬하게 뭐 분포가 뭐 파월로를 따르는지 뭐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궁금하긴 한데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포를 좀 고려해서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샘플링을 하면 저희도 좀 성능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